안녕하세요. 꿈을 꾸고 있는 여러분. 꿈의 여행의 수필작가 KMJ입니다. 꿈을 꾸고 있는 여러분, 한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의 주제는 평생업을 만들자입니다. 지금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처럼 회사 출근을 하고 싶어도 출근을 못하고 있으니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일정은 정해져 있고 할 일들이 있어서 매일이 바쁜 일상이고 할 일이 많은 편이에요. 개인적인 조합은 글을 써야 하고 국가 경제 아이디어를 내야 하고 또 기업 아이디어도 내야 하고 국민들의 일자리도 만들어 왔고 관리하며 모든 것들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 되고 나니 바쁘기도 하고 또 그러는 와중에 밥도 직접 해서 먹어야 하고 집안일까지 하느라 바쁜 일상이 되고 있어요.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늘 고민이에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한 집안에 가장이 자식들이 있는데 그 모든 자식들이 다 착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자라지는 않는다는 거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밥 먹을 때도 서로 많이 먹겠다고 아웅다웅 싸우는 자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공동체는 규칙이나 법이 있어야 하고 법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에요. 규칙이나 법이 없다면 무질서해지고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두려워해야 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두려워지고 또 대인 기피 현상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각자 개인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건들이 안 일어나도록 또 부모님들이 나서서 규칙을 정해주고 또 규칙과 질서를 바로 잡아주셔야 해요. 서로 싸우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교육을 통해서 생각의 변화를 갖게 해야 하고 또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 새로운 대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또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오다 보니 많은 우려 속에서도 힘든 과정 속에서도 또 나를 응원해주는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입맛이 없어서 밥을 안 먹고 있으면 자신들도 밥을 안 먹는 것 같았어요. 내가 옆에서 직접 본 건 아니기에 그냥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죠. 그래서 메시지로 식사는 정해진 식단으로 자유롭게 식사하세요. 나는 식단 조절 중이라서 식사 시간이나 식단은 자유롭게 먹고 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그렇게 우린 서로 소통이 된 것 같아요. 서로 걱정해주고 안부도 묻고 늘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의 내용은 개인적인 일이니 다른 일과 관련해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은 어느 분야이든 자신이 노력하는 분야마다 기회는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희망이 있고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상황이 정말 힘든 상황이라면 교회에 가서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가장 안전하고 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목사님이 좋은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또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믿고 가서 자신의 소망이 있거든 기도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또 꿈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목,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 다섯 가지 힘과 인간의 감정을 통해 역사를 읽는다. 욕망, 모더니즘, 제국주의, 몬스터, 종교. 중심의 이동으로 보는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 근대까지는 경제적 발전이 곧 문화적인 발전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세계의 중심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근대 이후로 접어들면서 경제적 중심과 문화적 중심이 나뉘게 됩니다. 19세기 경제의 중심은 영국 런던이었고 같은 시기에 문화의 중심은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따라서 그 시대의 저명한 예술가는 대부분 파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피카소, 이탈리아의 모딜리아니, 일본의 후지타 스코아르 등이 모두 파리로 건너가 공부하였습니다. 파리 이전 예술의 중심은 피렌체로 대표되는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 예술의 명실상부한 중심은 뉴욕입니다. 문화예술의 중심은 경제의 중심과는 다릅니다. 문화예술의 그 중심이 떠나도 그곳에 선명한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경제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은 쇠퇴와 몰락으로 인한 우울함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의 중심이 있던 곳에는 품격 있는 건조물과 명화, 예술과 문화의 향기라는 유산이 남아서 사람들은 그 전의 영광을 긍지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 프란츠, 파리, 빈과 같은 문화적 예술적인 중심을 경험한 장소가 지금도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동경의 땅으로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으는 것은 그런 문화적 유산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문화예술의 중심이었던 곳은 브랜드가 되고 경제의 중심이었던 곳은 브랜드가 되지 않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의 내용은 책의 내용이니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세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니 문화의 시대로 변화해 가는 것이고 또 생산적인 일, 힘든 노동은 로봇이 대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문화예술의 시대가 되어가는 경제 변화의 흐름의 시대가 왔다고 이해하면 될 거예요. 외국 선진국을 알아보면 경제 흐름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영화나 책을 보면 외국의 경제 흐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공한 사업가들이 외국에 출장을 가는 이유는 그 나라 문화, 경제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외국 출장 간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 산업시대에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가서 일을 하려면 조건이나 아이템이 맞지 않고 또 그 나라 국민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해외에 가서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좋아하잖아요. 그건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한동안 코리아를 환영하는 곳이 많았죠. 그 이유는 내가 꿈을 이루어가는 방법들을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해외 국민들이 나의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가는 이야기를 해주니 자신들도 꿈을 이루어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같이 공감이 되었나 봐요. 그런 마음을 내가 알아준다는 생각이 드니 또 내 책을 보면서 꿈을 키워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내가 먹는 음식이나 내가 사서 쓰는 것들은 또 내가 관심 갖는 분야는 그 외국에서 다들 선호하더라고요. 선호하고 뭐 좋아하는 현상이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 해온 일들을 모르니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믿지 않고 나한테 이상한 말을 하니 상상력이 풍부하니 하면서 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상력이 풍부해야 창의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나를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를 인정 안 해도 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나에게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나도 같이 일을 할 수가 없겠죠. 뭐야?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뒤처진다는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방을 무시해서는 상대방을 이길 수는 없죠. 상대방을 미워하고 억압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이기려면 아이디어 하나라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겠죠. 나도 그런 마음이 들 때면 또 책을 보면서 사색의 시간을 가지면서 문제점에서 이렇게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책이나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생각의 시간을 갖고 또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색의 시간을 갖고 있으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어요. 예전에는 아이디어가 순간순간 많이 떠올랐는데 요즘에는 간혹 떠오르네요. 이제는 휴식과 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만의 재능이나 취미활동을 배우라고 해서 또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로봇의 시대가 온다는 말이 있었는데 먼 훗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일찍 로봇이 등장하고 사람들의 일자리를 차지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사람들이 또 두렵기도 하고 또 막연하게 일을 못하게 된다는 그 막연한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로봇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겨서 또 절망하고 야속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취미활동을 하면서 문화예술을 배우면서 평생업을 하게 되면 취직을 안 해도 되고 혼자 부업을 하다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또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은 코로나 시점부터 하고 있어서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답니다. 그러니 아직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나는 오래전부터 취미활동이나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로봇의 시대가 오니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고 또 직업이 없어진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취미활동이나 문화예술의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걱정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으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취미활동이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일들,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디어, 유튜브, 글쓰기, 취미활동을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었는데 내가 유튜브 방송으로 전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도 좋은 정책으로 로봇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는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일자리와 또 생활의 안정을 위한 기본소득 창출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똑같이 하라는 말은 아니고 내가 그동안 해온 일들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니, 그리고 개인적인 일이니 참고만 하시고 자신들의 평생업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생산이나 기술 쪽이 희망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산이나 기술은 국가 경제에 꼭 필요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생산이나 기술도 평생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몇십 년 후가 되겠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대비책을 마련하면 될 거예요. 자신들에게 맞는 평생업을 찾아서 만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